반갑습니다. 노무현 후보 부인 권양숙 여사가 주로 찾는 곳은 집안이 어려워서 제대로 학습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어렵게 커서 자신도 원하는 만큼 공부해보지 못한 탓에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곤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 핵가족가 되어가 있는데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을 할 때 이 가정의 모습, 그래서 생기는 육아 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 방과 후 학생들의 문제, 관심이 좀 많습니다. 항상 빨간 것만 내다가 조금 변화를 주니까 보기가 좋아요. 전업주부로 살아온 권양숙 여사는 정치인 남편을 듬까달게 부엌 일을 하면서도 라디오를 통해서 세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 3월달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이제 과연 이 노무현 후보가 그 국민 경선에서 그 후보로 될 수 있겠냐 하고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시기엔 어떠셨어요? 될 수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습니까? 잘하면 2등은 할 수 있을 거다. 처음에 출발은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가 이제 1등 하시고 나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우리 대의원들도, 우리 민주당 대의원들도 만나고 또 일반 참여,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남편이 대단하구나. 일반 모든 사람들이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참 엄청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강주에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아마 그게 큰 계기가 됐고 또 저희들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 후보께서 선택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가 뭔가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정치인에 대한 혐오증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남편 노무현 후보가 되면 제일 그래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민주당에 있으면서 영남 사람이다 보니까 그 여지껏 그 병폐로 남아있던 그 지역 갈등 이런 부분을 아마 노무현 후보가 나옴으로 해서 제일 빨리 해소시키지 않을까. 제일 그 정치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지역 갈등이라고 아마 그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노 후보가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해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장점일까요? 그 솔직함이거든요. 자기가 잘못됐다 하면 다시라도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 솔직함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론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노 후보께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렸어요. 근데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결혼한 지 30년 됐거든요. 살면서 더러 느끼기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또 조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변명 같지만 대중연설을 할 때 300명 정도 있는 자리에서 서로 교감을 나누는 그런 언어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그 매체를 통해서 다 이 그 할자로 해서 또 방송을 해서 나가니까 딱 그 부분만 떼놓고 보니까 아주 크게 실수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아유 왜 이런 이야기 하셨냐고 이렇게 하세요? 조금 더 신경을 쓰시지 그랬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반응이 어떠세요? 자기가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었어 그렇게 했다. 그 참 다음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자기 잘못이나 있는데 그 실수다 싶으면 수긍을 참 잘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여론 들어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딱 부러져서 참 좋다. 응? 원칙을 고수하는 저 모습이 참 좋다. 그래갖고 젊은이들이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요. 근데 혹시 집에서 뭐 이런 충고 안 하세요?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부드러워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사실 그 자랄 때 그 저희들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이 막내입니다. 막내가 모난 돌이 정릉 맞는다. 그게 돌이 뭐가 나면 그 모를 닦기 위해서 정으로 때리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둥글둥글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남편이 아마 좀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명분을 중시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부끄러운 짓을 하기를 어릴 때도 그랬답니다. 평상시 농담을 즐기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하는 부인 권양숙 여사. 사람들이 그 노후를 좀 가격하다는 이런 표현들을 좀 들었었는데 아마 그건 인상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마에 주름도 또 있고 사실은 상당히 따뜻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차 주전자 하나 사가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후에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주말에 가급적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려 애쓰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노무현 후보 가정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밤에 이 활짝 핀 벚꽃을 보니까 그게 아주 정적이잖아요. 조용하게 거기 있는 꽃, 벚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느꼈는데 점점 뭐 아이 낳고 뭐 이렇게 가더니 점차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지금은 흔적이 안 보여요. 벚꽃의 흔적이나 도라지꽃의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도라지꽃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어렵게 사법고시 합격해 안정된 생활도 잠시. 인권 변호사 길을 걷다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정치에 몸을 던진 남편. 그 결혼 처음에 하셨을 때 굉장히 힘들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전혀 못했어요. 저 남편이 국회의원 될 줄도 몰랐습니다. 네. 사법시험 그때 준비할 때니까 열심히 하면 사법시험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지만 정치를 또 하리라고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그렇게 개인의 생활로만 안주하자고 많이 이야기하고 바가지도 많이 긁었어요.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마음을 고쳐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게 되는 그 과정은 남편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를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지식인들이 우리가 나서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어느 땐가 모르게 저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남편 따라 열심히 당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국민 경선이 우리 민주당에서 그런 국민 경선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고 할 때요. 이런 제도가 있다면 당내 크게 조직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 남편 같은 사람도 한 번쯤 도전해보고 되겠구나. 네. 지금까지 이제 아까 결혼 생활 쭉 하시면서 신혼 초에 굉장히 어려우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렵게 사법고시 붙으셔가지고 이제 또 변호사 생활 하시다가 국회의원 하시다 대통령 후보 이렇게 쭉 변화를 하셨잖아요. 어느 시절이 가장 행복하셨어요? 근데 지난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살면서 경제적으로나 참 어렵다고 다들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신혼초 남편이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저는 그때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사실 그때 아이를 키우면서 우유값이 없어가 참 고생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 아내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역할이나 이 훌륭한 역할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조용히 그냥 내조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 그냥 내조형에서만 머물지 말고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자기가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면 기회가 다 닿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듣고 많이 듣고 이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부인이 만약에 되신다면은요,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크게 사회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여지껏 남편 내조를 위주로 해가지고 가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지더라도 제일 첫째는 남편 잘 초심 잃지 않게 잘 보필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가족 문제로 다들 그 대통령님, 전임 대통령님께서나 지금 대통령께서도 곤욕을 치르시는 거 보고 가족 문제를 제가 좀 책임을 지고 좀 다스리고 보고 싶고요. 그 다음 또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부인은 이런 식의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 어떤 하나의 그 정립된 그런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는 아마 그런 모습이 다행히 갖춰지면 적극 동참하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하면서요. 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과 대사관에 근무하는 딸, 일남 일녀를 부럽지 않게 키워낸 어머니. 아드님 한 분, 따님 한 분 그렇잖아요. 네. 다 성장했고 또 반듯하게 잘 자랐고. 교육의 비결이 뭐세요?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저희들 뭐 항상 그 자신한테는 엄격하게, 타인에게는 간대하게. 왜냐하면 자기는 행동을 그렇게 못하면서 남 평가를 잘하는 게 우리 보통의 마음이거든요. 눈에 잘 보이니까 자기는 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점을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상당히 아이들에게 그 자유를 좀 자기 책임하에 뭘 하게 많이 합니다. 대신에 그 책임은 또 본인들이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책임과 그 자유의 그 경계를 좀 명확하게 하는, 뭐가 자유면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좀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따님 이제 사위 보실 때가 됐는데요. 네. 어떤 사위감을 원하세요? 우리 딸이 사랑하는 남자면 됩니다. 시집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막 또 그렇게 막 그 경제적으로 가난에 찌들린 사람 뭐 이런 사람 나타나면 엄마 심정에서는 막 반대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실까요? 현재는 어렵더라도 네.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건강하면 바른 생각을 갖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희망이 있으면 현재 어려운 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 후보에게서는 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적어도 아주 못나게 살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과 세상 MBC 뉴스 박영선입니다.